네, 라이팅 메이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박을 부르는 상징을 강의할 작가 이창욱입니다. 네, 오늘 할 내용은 벌써 4강입니다. 4강 장례식 때 흰 국화를 헌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 1, 2, 3강 잘 시청하셨나요? 네, 내용이 좀 민감한 내용들도 있고 뭐 정치나 종교적인 내용이 필연적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시청하시면서 조마조마하실 텐데 저도 강의하면서 조마조마합니다.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민감한 내용, 정치적인 혹은 너무 종교적인 내용은 제가 배제하고 최대한 지금 강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 안심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공개 과정에서는 장례식 때 흰 국화를 헌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프리미엄 과정에서는 고대 올림픽 왜 나체로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기본적인 상징은 제가 일단 더 리틀 스타 맞고, 그러니까 꼬마별 맞고 안에 기본적인 상징 같은 경우는 제가 일단 넣어놨는데, 저도 또 이렇게 강의 자료를 준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버전을 빨리 또 다른 책을 만들어야 되나 좀 이런 지금 그런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자, 어떤 뭐 상징 같은 게 어디서 뭐 하나 혹은 한두 개 보이면 우연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예전부터 하도 우리 생활 속에 녹아 있는 이 고대 생각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진짜 그 모양이 색감이 혹은 모양이 예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한두 개는 우연이겠지만 이게 세 개, 네 개, 다섯 개 보인다? 그럼 뭔가 상징을 정말 알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 사람이 만든 컨텐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죠. 자, 대박을 부르는 상징 강의 이렇게 라이팅 클래스 프리미엄 과정 같은 경우는 유료 강의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신청하는 방법 간단히 안내 드리고 내용 진행할게요. 먼저 강의료 입금하시고요. 강의료는 한 과정당, 그러니까 영상 하나당 5만 원이에요. 프리미엄 과정만. 공개 과정은 계속 무료로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5만 원을 입금하시고 입금자명, 입금일자, 그리고 몇 강 보실 건지. 지금 제가 이거 촬영한 것까지 하면 1강부터 4강 있거든요. 뭐 1강 볼 건지 3강 볼 건지 요거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입금된 거 확인하고 여기로 제가 유튜브 볼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유료 강의 이런 프리미엄 과정, 유료 과정 같은 경우는 결제하시면 올해 안에 계속 보실 수 있게 제가 링크 열어 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간에 연연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입금 계좌는 우리은행이고요. 우리은행 1005-001-626600 이창욱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런 확인 문자는 제 전화번호 010-3038-7895 전화번호로 문자 주셔도 되시고요. 카톡에 그냥 개인톡 주셔도 되세요. 뭐 언제든지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처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히 안내 드렸고요. 자, 이번에는 장례식 때 흰 국화를 헌화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임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은 제가 중간중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려서 어느 정도 추정하고 예측하고 계실 거예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이란 게 참 그렇죠. 마음이 마냥 웃으면서 얘기할 수 없는 어떤 예이기도 한데요. 보통 장례식장 가면은 제가 요 사진은 인터넷에서 임의로 가져왔습니다. 저 군산시와는 별 관계가 없고요. 자, 보통 장례식장 보면 요즘 요렇게 이제 상조 회사들에서 이렇게 아예 세팅을 해주죠. 뭐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상주가 직접 발품 팔아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상조 서비스들이 많이 발달하고 또 요즘 어때요? 상주들이 형제 자매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혼자인 경우도 많고 그래서 아예 이제 상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보통 장례식장 이렇게 가게 되면 이렇게 세팅을 딱 해주죠. 앞에 국화도 놔주고 그 다음에 향도 놔두고 이럽니다. 오늘 제목처럼 주로 뭐 하죠? 이제 장례식장 이렇게 가면은 헌화를 합니다. 무슨 꽃을? 하얀 국화를. 이런 장례식장에서도 하얀 국화를 헌화하고요. 또 어디서 우리 종종 볼 수 있죠? 뉴스 같은 데 보면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어떤 기관장 같은 분들이 뭐
그 요렇게 큰 국화, 네, 조화라 그러나요? 화환이라 그러나요? 지금 바로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는데 요걸 또 헌화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현충원 같은 데 가면 요런 거 하죠. 저 그 정치색 일부러 빼려고 무슨 당도 아니고 관세청장님 사진을 가져오긴 했는데, 네. 또 우리 장례식 할 때 이런 운구차라 그러죠. 지금 이제 운구차 이런 서비스가 아예 상조 서비스에 붙어서 나오죠. 그래서 아예 그냥 장례식장 준비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운구하는 것까지 패키지로 해서 뭐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기도 하는데요. 요 운구차 같은 경우도 이제 운구차도 옵션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좀 얼마 더 하면 어떤 서비스가 추가되고 얼마 더 하면 차가 더 막 뭐가 꾸며지고 네,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냥 단순히 뭐 큰 리무진 뭐 이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갑자기 뭔가 이렇게 덮어 지붕 같은 걸 덮기도 하고 옆에 막 금칠을 하기도 하고 이게 뭐가 조금씩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건데 이건 이제 일본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나 이쪽도 좀 이런 게 심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운구차에 와 아주 황금 지붕을 막 네, 올려놓는 모습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가관이에요, 가서 보면 실제로. 자, 근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린 시절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는 이런 리무진 운구차를 안 썼고요. 하얀 버스를 쓴 적이 있어요. 이게 언제까지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하얀 버스 혹시 기억나세요? 하얀 버스인데 하얀 국화로 장식된 버스예요. 혹시 기억나세요? 이렇게. 자, 어렵게 사진을 구했습니다. 이 리무진은 그때는 별로 안 썼고 주로 이렇게, 그러니까 운구 버스를 이게 흰색, 그러니까 종이로 만든 가짜 꽃이죠. 국화처럼 생긴 그걸로 일부러 막 도배를 하는 거예요. 전체를 다 감싸요. 그리고 종교에 따라서 앞에 그 마크를 딱 붙여줘요. 이 기억나시나요? 혹시 어렸을 때 길에 지나가는 거 한두 번쯤 보셨을 텐데.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은 이게 불법이에요. 불법 부착물이라 그래가지고 법적으로 이거 금지했어요. 또 이렇게 운구 버스가 지나가고 떨어진 이 종이 조각 때문에 교통사고도 많이 났대요. 또 시야 확보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법적으로 금지까지 한 네, 그런 어찌 보면 추억의 운구 버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흰색입니다. 흰색 국화. 왜 자꾸 장례식 때는 흰색 국화를 쓸까요? 다른 색도 많은데, 그렇죠? 또 장례식장에 국화 헌화하는 거 말고 또 어떤 걸 할 수 있죠? 향을 피우죠. 그러니까 향을 피우든지 헌화를 하든지 둘 중에 뭐 하나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디 가면 두 개 다 하라는 경우도 있는데 또 이렇게 향을 피우기도 합니다. 향을 피우는 걸 자세히 볼게요. 향을 어떻게 피워요? 옆에 이렇게 셔가지고 불 딱 끄고 꼽죠. 그러면 향이 어떻게 나요? 이렇게. 맞죠? 그래서 그 장례식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상주가 여기에 향이 꺼지지 않게 계속 유지를 합니다. 그렇죠? 향이 꺼지면 안 돼요. 그래서 향이 꺼지려고 하면은 다른 거 붙여가지고 사람이 없으면 상주라도 계속 이렇게 꼽아놔요. 그러니까 계속 연기가 나게 합니다. 뭐 이미 정답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향 피우는 모습이 어떻게 보여요? 이렇게 보이죠? 이렇게 보입니다. 이거 마치 뭐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은하수를 상징하는 겁니다. 은하수 상징이에요. 이게 향에 나는 연기이기도 하고 또 하얀 국화를 헌화한 이유기도 합니다. 은하수는 우리는 상징적으로 흰색과 연관을 시켜 지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은하수를 그 영어로 뭐라 그래요? 밀키웨이라 그러잖아요. 우유길, 그러니까 하얀 길.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진이니까 여러분 눈에 무슨 색으로 보일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밤하늘의 은하수를 이렇게 보시면
저 어렸을 때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하얀색, 그냥 하얀 뭔가 푸연계 구름처럼 떠 있어. 은하수였어요. 그래서 이런 은하수를 상징하는 게 향에서 나는 연기, 정확히 말하면 그 연기죠. 하얀 연기이기도 하고 또 뭐다? 하얀 국화다. 하얀 국화, 이걸 헌화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은하수를 타고 올라가세요 라는 뜻이에요.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아, 그래, 은하수를 상징이구나. 은하수를 타고 올라가는구나. 근데 어디로 올라갈까요? 이제 은하수를 타고 이제 그 영원히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이거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고대인들, 5천년, 만년 전 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들은 사람이 이승에서 생을 마감하면 아, 이 은하수를 타고 쭉 영원히 올라간다고 생각했어요. 고대인들은 종교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로 간다고 생각했냐면 요게 은하수예요. 은하수에 지금 별자리를 조금 더 확실하게 보여드린 건데 쭉 은하수를 타고 오리온 자리를 거쳐서 플레아데스로 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플레아데스를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를 우리가 흔히 천국이라고 부르는 데가 플레아데스예요. 플레아데스. 처음 들으셨나요? 우리 천국이 어딨어? 여기 플레아데스 성당을 천국이라 그러는 거예요. 네. 저 하늘 어딘가 있겠지. 여기 있어요. 여기.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려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시골집 가면 보여요. 맑은 날은 플레아데스 성단이 보여요. 근데 옆에 있는 게 아니라 딱 머리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왜 이게 천국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저도 몰라요. 저도 왜 이게 천국인지는 몰라요. 근데 고대부터 저 10,000년 전부터 5,000년 전부터 사람들이 여기가 천국이래요. 이제 이런 게 구전돼서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천국이야. 그 보니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플레아데스 성단인데 이게 왜 천국인지는 저도 공부하면서 계속 이 상징 관련된 자료를 찾고 하면서 도대체 이게 모르겠는 거예요. 왜 저게 천국이지? 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맑은 날 이제 플레아데스는 저기 떠 있는 거 아니까 또 한번 별자리 볼까 하고 딱 나가서 하늘에 요 플레아데스를 딱 가만히 보고 있는데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천국 같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요런 이렇게 확대하면 망원경으로 보면 요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멀리서 이걸 보면 정말 좀 손톱보다 더 작은데 그 본능적으로 천국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도. 근데 아무튼 여기를 이제 천국이라고 하고 여기 가는 길이 뭐다? 여기가 은하수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람의 영혼이 은하수를 타고 쭉 올라가서 중간에 오리온 자리를 거쳐요. 여기가 심사받는 데야. 여기 갑자기 뭐 생각이 나요. 여기서 오리온 자리가 별 3개 땡땡땡 오리온 자리가 좀 심사를 해요. 착한 일 했니? 나쁜 일 했니? 그리고 나서 착한 일 했으면 이렇게 올라가고 나쁜 일 했으면 다시 내려오고 이게 막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같죠? 맞아요. 우리가 뭐 염라대왕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게 다 오리온 자리 얘기예요. 용왕 이것도 오리온 자리 얘기예요. 이건 제가 다음 콘텐츠에 또 자세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다 이런 정도 아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여기를 지금 머리 한가운데 떠 있는 저 별 성단을 천국이라고 하고 거기로 가는 길을 은하수라고 한다라는 것 정도, 요 정도는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다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은하수를 뭐라고 표현해요?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국으로 가는 계단은 뭐 하얀색 계단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이런 영화적인 작품으로 많이 쓰기도 하고 최근에 제가 그 소울 애니메이션 언급도 드렸는데 여기서도 저런 천국으로 가는 계단 같은 게 나와요.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더니 저는 하얀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보니까 하얀색이 아니라 까만색이었는데 아무튼 일로 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근데 이게 에스컬레이터야. 쭉 올라가요. 실제로 보면 재밌는 장면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영혼들이 쭉 가고 그런데 이 소울이란 그 애니메이션이 저는 그러니까 보통 디즈니나 픽사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은 대부분 상징 덩어리 완전 이 상징으로 번복을 해놓은 게 많아요.
이 소울이란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지금 은하수는 나왔는데 여기에 뭐가 등장하냐면 저는 아까 천국이 어디라고요? 플레아디스. 여기가 플레아디스 같아. 그걸 상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서 영혼들이 슝 지상으로 떨어지기도 하고 지상의 영혼들이 혼을 다하면 이쪽으로 슝 올라오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등장하거든요. 그거 보면 아 이게 플레아데스 아닌가. 왜 그러냐면 우리 누군가가 이렇게 네, 다시 제가 플레아디스 사진을 보려고요. 요거 플레아디스인데 누군가 생을 마감하게 되면 우리 무슨 말을 써요? 영어로 데스 죽었어. 그 우리는 죽었어요 이렇게 해요. 별로 그런 말 잘 안 쓰죠. 너무 직설적이니까. 우리는 보통 어떤 말로 돌려서 써요? 돌아가셨다 라는 표현 쓰죠. 하늘로 돌아가셨다.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오셨다가 돌아가신 거잖아요. 어디선가 오셨겠지.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신 거지. 근데 그게 어디냐면 여기 플레아디스. 내려오실 때는 쭉 내려오셔서 천국의 계단을 거꾸로 이렇게 내려오셔서 지상에서 생명을 어떤 생명으로 살았다가 이 생이 마감되면 다시 돌아가신 거지. 이거 원래 여기 있었던 사람 영혼이다. 이런 게 이제 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게 우리나라는 여전히 말로 남아있는 거예요. 돌아가시다 이런 말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뭐 컴백 뭐 영어로는 이런 표현을 잘 안 쓰는데 특히 우리나라 표현에 이런 게 많아요. 죽음에 관련돼서. 제가 요 전 프리미엄 강의인가도 제가 언급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되게 좀 영적인 국가예요. 그러니까 샤먼 국가라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고대인들, 그러니까 5,000년, 10,000년 전에 샤먼들이라고 하면, 샤먼 국가라고 하면은 되게 좀 사회 지도층, 전 세계를 운영하는 어떤 리더,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할수록 우리가 예사로운 어떤 우리 조상들이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걸 자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전에도 제가 또 언급드린 게 있는데 이렇게 사람이 돌아가실 때 어디를 하죠? 상여, 예전에는 상여 같은 거라서 상여꾼이 메고 간다 그랬죠. 상여꾼이 메고 갈 때 그 관은 배 모양이고요. 상여꾼들, 하얀 옷을 입은 상여꾼들은 은하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은하수를 배를 타고 가는 모습. 이건 굉장히 많은 상징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주로 이제 하얀색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장례식장에서 흰 국화를 헌화하고 향을 피우고 이런 걸 제가 언급을 드렸는데 반대로 하얀색은 그 하늘로 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자작나무 같은 거, 자작나무는 나무가 하얗잖아요. 자작나무라든지 또 하얀 짐승들이 있어요. 뭐 백호, 하얀 호랑이, 아니면 뭐 하얀 술록, 뭐 이런 거 특히 이런 하얀 짐승들은 요 은하수를 자유자재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짐승이다. 혹은 자작나무 같은 경우는 그런 연결을 해주는 나무다라고 해서 고대인들은 굉장히 신성시했어요. 하얀 말도 마찬가지. 백마를 타면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은하수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죠. 당연히 현대의 과학으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고대인들, 10,000년 전에 사람들은 그때는 이게 최선의 과학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네. 그 장례식장에 왜 하얀 국화를 헌화하는가? 그거는 바로 은하수를 타고 플레아디스로, 천국으로 안전히 다시 돌아가세요 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 네, 요렇게 오늘 제가 공개 강의 때는 여기까지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본 강의 때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나체로 왜 고대 경기, 올림픽 경기는 나체로 치렀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주로 언급드린 상징, 기본적인 상징은 요 안에 들어 있고요. 근데 정말 이제 이 책 내용을 벗어나는 내용이 점점 더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5강, 지금 4강을 촬영하고 있는데 5강, 6강, 7강 이거 보는데 와, 이제
더 많은 상징들이 필요하겠구나. 지금 제가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서 지금 좀 고민 중이에요. 자, 아무튼 오늘 지금 공개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한 번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신청 방법은 강의료 입금하시면 되고 한 강당 5만 원이시고요. 그냥 전체 통으로 나 10개 다 듣겠다 하면은 저희 10% DC에서 45만 원만 결제하시고 그냥 전체 강의 이렇게 하시면 제가 바로 강의 촬영할 때마다 지금 오늘 4강 촬영하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 촬영하고 업로드할 때마다 바로바로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는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